날씨가 흐리면 영화관에 가지 마세요. 미리 듣는 영화예보 날씨네마입니다. 네, 그래요. 오늘은 오프닝도 준비를 거의 안 했고, 어, 오늘 사실 주제가 구독 취소에 관한 건데, 제가 이 채널을 만들고 하다가 뭐 학교도 바쁘고 얼마 전에 또 뭐 일하기도 바빠서 잠깐 몇 달 쉬었다가 지금 다시 시작하는 건데 몇 달, 한 두 달 정도 쉬었더니 구독 취소를 많이 하셨더라고요. 처음에는 구독 취소 뭐 구독자 상관없이 우리끼리 하자는 거였는데 막상 구독 해지가 딱 뜨니까 그게 구독 해지가 몇 명 했는지 뜨거든요. 어느 달에? 그래서 좀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왜 구독 취소를 할까? 그냥 냅뒀으면 좋겠는데 왜 구독 취소를 하실까? 창작자 입장에선 되게 되게 여린 마음으로, 그래서 왜 구독 취소를 할까라는 마음으로 어 약간 우리가 이걸 왜 시작했는지 되짚어 보자는 의미에서 오늘 주제를 골라봤는데, 오늘도 역시 저의 지인 타쿠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네, 왔습니다. 저번 주에 이어서. 저희가 할 때마다 비가 와요. 그러게요. 어제까지 안 오다가 오늘 아침부터 오기 시작하네요. 너무 많이 오더라고, 오늘은. 바람도 세고. 이게 이번 주 다 온다고 했는데 예보를 저번 주도 온다고 했는데 안 왔거든요. 그게 아마 지금 모여서 원기옥으로 하루에 다 내릴 것 마냥 오지 않나. 좀 그래서 밑 지방이 막 잠겼다고. 그래서 비 안 오는데 이랬는데 왜 잠겼는지 알 것 같아요. 한강도 좀 부은 것 같더라고요, 아까 보니까. 뿐것 같아가지고 넘치진 않겠죠? 저희 쪽은 좀 오르막이어가지고 그쵸. 넘쳐도 피해는 없겠지만 그렇네. 피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저 네. 엄청 오르막이네. 그쵸. 그래서 뭔가 쎄하기도 하고 하필 역까지 오는데 또 힘들기도 해서 좀 불안하긴 한데, 그래서 저도 나가기 전까지는 빗소리 좋게 듣고 있었거든요. 네, 이제 비를 만나 보니까 실전은 현실은 또 힘들다 오늘. 이동이 힘들다. 오늘. 그리고 또 한 분이 저희 또 지인으로 여자분이 한 명 오시기로 했는데 비가 많이 와서 그런지 갑자기 집콕이 하고 싶다고 그런 이유로 오지 않아서 어쨌든 저희 둘이서 진행하게 됐습니다. 네. 오늘은 그래서 두 명이 한 명씩 주제에 맞게 영화를 뽑아서 소개하는 건데, 저희도 사실 상대방이 뭘 준비했는지 몰라요. 그렇죠. 대충 아까 얘기를 해봤는데 뭐 최근 거라고. 네. 이 영화는 2020년 6월 10일에 개봉한 영화고요. 저번 달. 네, 한국에서. 제작은 2019년이에요. 일본 영화거든요. 제목이 네. 너는 달밤에 빛나고 라는 영화입니다. 渡瀬真水は14日間輝き続けてそして消えた大観覧車と 아시나요? 처음 들어봤어요. 그래요? 그 약간 너의 췌장을 먹고 싶어. 그 감독님 거예요. 감독님이. 네, 그 감독님의 후속이고 네. 남자 배우가 그 배우랑 똑같아요. 여자 배우는 바뀌어 나옵니다. 네, 그래서 좀 특이하죠. 이 감독님이 네. 전작들이 이름이 되게 쿠로사키 군의 말대로는 되지 않아. 근데 일본 작품들이 대개로 대체로 이름이 좀 길어요. 좀 약간 문장 형식으로. 그게 아무래도 저희보다는 좀 더 감성적인 컨텐츠를 많이 만들다 보니까. 근데 평이 좋지는 않은데. 이 영화요? 네. 그러니까 다른 감독님의 다른 작들. 그렇죠. 근데 뭐 저는 좋은 부분만 좋은 봤으면 부분만. 좋겠어요. 뭐 네. 그러니까 완벽한 영화는 없듯이 뭐 그쵸? 저는 이 영화를 봤을 때 뭐 그날의 분위기라든지 아니면은 어떤 배우의 연출 같은 게 마음에 들어서 가져왔고, 신작을 또 가져와야 구독 취소를 안 하실 거 아닙니까? 근데 아무도 모르는. 그니까 오히려 이런 맞아요. 블루오션. 그렇죠. 이게 블로그 리뷰도 없어가지고 제가 등장인물들 이름이 몇몇 기억 안 나는데 못 찾았어요. 그만큼 리뷰가 없습니다. 이게 아마 이게 정식으로 개봉을 했으면, 그러니까 개봉은 했지만 코로나가 아니라 그러니까 정상적인 때 개봉을 했으면 그래도 조금 있었을 것 같은데, 워낙 또 극장을 안 가다 보니까 지금.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거 시험을 하나 끝낸 뒤 공허해진 마음으로 신촌에 가서 보게 된 영화고, 네.
네, 제가 6월 15일 날 네. 7시 50분에 봤네요. 정보를 디테일하시네요. 다 네. 정보가 요즘 저장이 잘 되는 시대니까 이런 네. 이런 게 좋네요. 언제였는지 정확하게 알 수 있어. 아, 네. 그렇죠. 네. 자, 그래서 이 영화에 대해 소개를 좀 간단히 해드리겠습니다. 네. 줄거리는 왜요? 이게 네. 그 뭐 오그라들거나 아니요, 그러니까 주인공 여잔데 제가 이 신호 같은 걸 읽어도 될지 어쨌든 네, 해보겠습니다. 괜찮아요. 네, 줄거리. 편집으로 또 없애면 되니까 이상. 줄거리. 네. 꼭 이루고 싶은 소원이 있어. 생이 끝나갈수록 몸에서 빛이 나는 발광병으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소녀 마미즈. 네. 가족이 떠난 슬픔으로 네. 시간이 멈춰버린 소년 타쿠야. 푸르고 푸른 시절 네. 한 장의 롤링페이퍼로 만나 서로에게 빛이 된 소년소녀의 처음 그리고 마지막 봄날 이야기 라고 써 있습니다. 그 혹시 일본 시놉시스를 그대로 번역한 그대로 건가요? 가져온 거예요. 번역한 거죠, 그거. 번역은 그대로? 아니에요. 한국에서 쓴 건가요? 이게 영화 소개 기본에 있는 건데 아마 일본? 번역체일 거예요. 네, 번역이겠죠? 제발. 네. 조금 네, 좀 왜냐면 특이하네요. 네. 영화 그러니까 되게 이런 영화의 신업이라기보다는 어떤 줄거리 소개 같은 거는 두괄식이고 그렇게 내용을 자세하게 알려주지 않아요. 그냥 그릴 수만 있게. 아, 근데 먼저 일단 소재가 되게 특이하네. 근데 이게 발광병이라는 게 없는 건데 여기서 만들어냈어요. 네네네. 몸에서 빛이 나면 네. 성인이 되기 전에 죽는다는 특이한 SF적인 설정입니다. 발광, 네. 자체 발광 그러니까 하는 거죠. 막 혈관 같은 게 빛나요. 그래서 이제 몸이 다 보이게 돼요. 약간 심해어 같은 심해요. 네. 되게 이뻐요. 심해 근데 생물 보면은 같은. 이게 뭐 불치병이고 네. 치사율이 엄청 높은 거의 100%인 병이긴 한데 있을 것 같아, 근데. 아마 피부가 빛나는 분들 간혹 있을 것 같긴 해요. 근데 여기서는 꽤 많은 사람들이 그 병에 시달려서 죽고 성인이 되기 전에 죽는다고. 그러니까 나오더라고요. 시한부 그래서 임생인 거죠. 이 병에 걸리면 거의 병원 생활을 하다가 시한부로 죽거나 네. 이렇게 작중에 설정이 돼 있고요. 제가 그날 산뜻한 영화 보고 싶어서 이 포스터가 되게 예뻐요. 그 일본 영화들 보면은 특유의 그 광원이 하나 꼭 들어가 있어요. 별이라든가 달이라든가 네. 그런 게 있고 꼭 뭐 주인공들이 뭐 그걸 보고 있는 약간 그런 포스터들이 많은데 그날 고민했어요. 그 그랜드 부다페스트 호텔 재개봉이랑 이거 중에 뭘 볼까 하다가 네. 그랜드 부다페스트 호텔은 이제 간략하게 소개하면 죽잖아요, 누군가가. 그렇죠. 근데 그걸 보고 싶지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봤던 거라서. 아니요, 저 안 봤어요. 안 사실. 봤는데 내용 대충 알기 때문에. 네네네. 그럴 수 있죠. 그래서 명작이냐 아니면 새로운 것에 대한 도전이냐 고민하다가 이걸 봤고요. 모험 정신으로. 네. 근데 만족스러웠습니다. 평은 좋지 않지만 저한테 만족스러웠기 때문에. 네. 여기 근데 왓챠에는 되게 평이 좋은데? 그쵸. 그 왓챠가 네. 약간 보면은 좀 감성적인 걸 즐기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어떤 포털 사이트 같은 경우는 분석적이고 네. 약간 이런 취향이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요. 왓챠는 이 약간 신업급으로 댓글도 달아주신다고요, 사람들이. 좀 누가 보면 오글거린다고 할 수 있는. 여기 있네요. 나와 함께 행복해줘. 오늘도 나와 함께 바닷가를 거닐어줘. 나와 함께 시내를 서성여줘. 네. 이게 실제 대사인가요? 맞아요. 근데 이게 네. 사실 한글이어서 이상한 거지 영어거나 일본어면은 그렇죠. 일본어면 또 위화감이 느낌이 없어요. 조금 다르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네. 너무 이제 거부감을 안 느끼셨으면 좋겠고. 네. 그래요. 만약에 몸이 빛나면은 네. 어떤 점이 좋고 어떤 점이 안 좋을까요? 좀 그런 사람을 한 번도 못 봐서 네. 좀 그렇긴 한데 만약에 제 몸이 빛난다고 하면 그러니까 전부 다 빛나는 거죠. 네. 그러니까 특정 부분만 그렇죠. 빛나진 않고. 특정 부분 어디요? 아니 그냥 특정 부분. 이게 전체적으로 빛나요. 몸이. 네. 뭐 머리 얼굴까지 네, 얼굴부터 뭐 발끝까지 빛이 나는데 어느 정도냐면 그렇게 밝진 않고 되게 은은한 빛이거든요. 근데 분명히 어두운 데 있으면은 꽤 보여요. 그러니까 영상적으로 표현하기 되게 아름답게 빛난다는 맞아요. 거죠. 얼굴에 따라 다르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되게 좀 가녀리고 예쁜 이런 주인공이면
그런 설정이 되게 좋을 것 같긴 한데 마동석 같은 사람이 비난다고 하면 무섭겠다 잠깐. 그러니까 그거는. 그러니까 네. 특히 이 영화는 아까 말씀해주셨던 것처럼 그 너의 췌장을 먹고 싶어 감독으로 유명한 츠기카와 쇼 감독의 영화인데요. 이제 작중 남자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네. 키타무라 타쿠미 배우가 그 전작에서도 남자 주인공으로 나오셨는데 이런 일본 청춘 로맨스물에서 약간 특화된 연기를 보여주세요. 담담한 소년 연기라고 하죠. 일본의 소년 연기. 아 지금 보고 있는데 지금 네. 찾아서 보고 있는데 누군지 알겠죠 얼굴 보면. 얼굴이 약간 변요한 플러스 임시완? 일본식 그들이에요. 네, 그래서 네네네. 그 제가 1회 서클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제 닉네임 정할 때 고려된 배역 중 하나예요. 타쿠미. 타쿠야거든요. 타쿠야. 그 본명은 타쿠미신데 네. 극 중에서는 타쿠야로 나오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그래서 가명을 이 사람으로 하려고 했다는 거죠? 이 사람도 고려하고 다른 타쿠라는 어떤 다음에 언젠가 소개해드릴 네네네. 영화에 나오는 배우도 그 배역도 포함돼서 그렇게 지은 거라고 1화 때 말씀드렸고요. 아니 한국에도 되게 팬층이 있을 것 같은 그렇죠. 이거 이런- 일본 문화 좋아하시는 분들은 다 아시는 배우일 거고. 좀 일본식 그 배우 중에서 한국에도 좀 먹힐 만한 맞아요. 그런 배우긴 하네요. 그래서 아마 수입을 하지 않았을까. 뭐 아니면은 수입도 안 했겠죠 우리나라에서. 너의 최장도 어느 정도 한국에서는 어느 정도 조금 음. 그게 있었던 걸로 알거든요. 이게 한국 로맨스들은 되게 일상 로맨스가 많잖아요. 네. 근데 일본 같은 경우는 특이한 설정들이 많이 들어가서 좀 신선한 것 같아요. 그런 것 같네요. 네네. 한국은 조금 현실 친화적이라고 해야 되나? 네, 뭐- 물론 배우는 친화적이진 않지만 한국에서는 연인의 어떤 뭐 이별이나 아니면 사랑 이런 걸 다룬다면은 어떻게 보면 이쪽이 더 심파라고 할 수 있지만 그렇죠. 대신 이거는 사랑뿐만이 아니라 어떤 삶에 대한 메시지를 던질 수 있다는 포괄적인 면도 갖는 것 같아서 저는 일본 영화를 그래서 좀 좋아합니다. 아 이게 도서가 원작 그렇죠. 보통은 다 소설이. 그렇죠. 보통은. 네. 그래서 이 도서도 일본에서 50만 부 이상 팔리고 베스트셀러가 되고 이제 감독님께서 이 도서를 읽다가 딱 남녀 배우를 정하셨대요. 아 얘네가 해야겠다 이렇게. 그래서 이게 책만 보는 것만으로도 그렇게 캐스팅을 머릿속에서 완료할 수 있는 감독들이 대단하구나 이런. 근데 이게 딱 시놉시스만 들었을 때는 네. 이게 일단 시한부다 보니까 일단 딱 생각되는 그런 게 있기는 하네요. 정해져 있는 어떤 내용 어른이 스테레오타입. 또 어른이 되기 전이니까 교복 그쵸. 입을 거 아니에요. 또 그렇죠. 또 교복 입는 거에 대한 로망이 또 있잖아요. 또 네. 교복 입고 하는 로맨스에 이게 대한 버킷리스트 대행이라는 어떤 타이틀이 있어요. 타쿠야 주인공인 타쿠야 남자 주인공인 타쿠야가 친누나가 그 발광병으로 인해 죽게 됩니다. 네. 그래서 조용히 생기 없는 학교 생활을 해나가고 있었는데 네. 새학기에 갑자기 새로운 반에 배정이 되고 반 친구가 롤링 페이퍼를 주면서 같은 반에 발광병에 걸린 친구가 배정이 됐는데 네. 이걸 마지막에 쓰는 사람이 가져다 주기로 했다 하고 마지막 다 쓰고 딱 준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남자 주인공은 의무감이 생겼죠. 왜냐하면 자기 죽은 친누나와 같은 병을 앓고 있는 친구가 있다는 내용을 들었으니까 그래 내가 가져다 줄게 하고 뭐 내용으로 사소한 거였어요. 뭐 잘 지내 네. 이런 거였는데 네네네. 써서 병원에 가져갑니다. 다이조부 데스까? 뭐 이렇게. 그렇죠. 네. 그래서 두 분이 처음 만나는 게 그 병원에서. 네. 근데 일면식 없잖아요, 둘은. 네. 새로운 그쵸. 반에 배정이 돼서 같은 반 된 것 뿐이고. 가니까 안녕, 난 너네 반에 누구야? 그래. 난 이거 민이라고 해. 네네, 이거 가져다 주러 왔어. 이러는데 일본 분들이라 그런지 위화감은 없고. 네, 어쨌든 그렇게 일본 하면서 특유의 그런 네. 네. 둘이 만나게 되고 이제 간다고 해요. 근데 이제 이 타쿠야라는 남자 주인공은 신경 쓰이는 거죠. 아 얘도 우리 누나처럼 이렇게 힘들다가 죽진 않을까. 약간 이런 쓸쓸함이 눈에 묻어납니다. 그리고 여자 주인공은 마미즈는 그럼에도 좀 밝은 모습을 보여요. 그래서 이제 가려는데 그 쪽지를 줍니다. 이게 좀 설레요. 뭘 갑자기 써서 줘요. 그래서 저는 번호 주나 했는데 쪽지를 열어보니까 나 젤리가 먹고 싶어 이렇게 줍니다. 그래서 귀엽다. 다음에 또 오겠다 하고 젤리를 사와요. 아, 그러니까 대시를 한 거네. 아니 이게 어떻게 보면은 여자 입장에서는
모르고 끼를 부린 거고. 그러니까 끼를 부린 거죠. 그런가? 왜냐면은 그럴 수 있다 생각하는 게 오랜만에 사람을 볼 거 아니에요. 여자 주인공도 외부인을. 뭐 어쨌든 그래서 젤리를 사러 가는데 타쿠야가 그만 마미지의 아버지가 만들어준 스노우볼을 깨버립니다. 스노우볼이 그 유리로 된 거죠. 네, 그 안에 눈이 오게 네. 되도록 만들어진 장식물 같은 건데 뒤집으면 막 눈 내리는 그래서 것처럼. 깨져서 밑에만 남아 밑동만. 그래가지고 약간 탈룰라가 돼가지고 너무 미안하다고 어떻게 하냐 하니까 마미지가 젤리 사왔네 그거면 됐어 이렇게 하는데 착하다. 이렇게 하는데 네. 사실 사람은 착하지 않아요. 이렇게 하는데 아직 미안해? 그러면 내 부탁을 들어줘. 이러면서 버킷리스트 대행이 시작됩니다. 이 마미즈는 밖으로 나갈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네가 내 버킷리스트를 대신 해주고 그걸 나한테 알려줘 와서 이런 식으로 시작이 돼요. 아, 네. 자기는 놀이공원을 안 가봤으니까 네가 이번엔 가고 나한테 어땠는지 들려줘. 네. 이렇게 둘의 관계가 형성이 돼요. 되게 음. 개인적으로 조금 그러니까 스토리만 들었을 때는 되게 네. 듣기가 좀 힘드네요. 그렇죠. 근데 이거 그러겠네요. 글로만 보면 저는 영화로 접했으니까 약간 일본 애니메이션 같은. 네네네. 네. 뭐 그래서 결국에는 그렇게 버킷리스트를 대행 시작하게 됩니다. 뭐 놀이공원도 가고 바다도 가고 그것도 시켜요. 새로 휴대폰이 나왔는데 이거를 밤새 기다려서 사와달라. 그래서 사다 줍니다. 약간 약간 호구. 뭐 애플이나 이런 거 신제품 나오면 앞에서 텐트 치고 기다리시는 분들 있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사다 주는데 그 스마트폰이 생긴 이후로 이야기로 들려줬었잖아요. 버킷리스트 향하고. 네. 근데 이제 스마트폰으로 영상 통화로 이제 버킷리스트를 하는 걸 실시간으로 서로 보여주는데 이 연출이 굉장히 좋아요. 그 스마트폰으로 그냥 보여주고 있을 뿐인데 둘 다 혼자 있는 것 같지 않은 연출이 있거든요. 되게 21세기형 로맨스. 그쵸 어떻게 보면. 네. 그래서 사실 사람들이 보기에는 막 어떤 큰 로비에서 혼자 남자 주인공이 스마트폰 들고 돌고 있어요. 네. 근데 요즘 보면 누가 보면 미친 사람이라 하겠죠. 근데 네네네. 이게 마미즈랑 손잡고 도는 뭐 그런 연출도 있고 되게 영상미가 있고 네. 낭만적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네, 되게 막- 싫어하시는 것 같은데. 아니 그게 아니라 설마 음. 설마 싶어서 설마 뭐 결말이 뭐 키스를 해보고 싶다든지 뭐 버킷리스트 중에 남자를 너무- 사귀어보고 싶다든지 너무 타락하셨네요. 아니 마음이. 아니 사귀어보고 싶다 뭐 이런 꼭 거. 그런 거로 근데 가야 합니까? 한국에도 이런 영화가 있어요. 한국에도 네. 그거는 남자 3명이 나오는데 고등학생인데 그 안재홍 배우가 나오는 거거든요. 네. 위대한 소원이라고. 네가 그렇게 잘한다면서 재능 기부하는 셈 치고 내 친구 정자랑 네 난자랑 소개팅을 한번 한다고 생각하면 안 되냐? 있잖아. 왜 때려? 아직 아무 말도 안 했는데. 네가 여자라면 하겠냐? 무슨 일이야? 너 세수하고 싶어? 예, 아까부터 세수를 아, 그렇게 하고. 그게 것 같은데. 고등학생이 3명인데 한 명이 시한부 인생인 거예요. 그거다. 알아요. 네, 그 류덕환 배우가 나오는데 류덕환 배우가 시한부 인생으로 나오는데 그쵸. 꼭 해보고 싶은 거를 친구들한테 대신 부탁해서 하는 그런 내용인데. 누님을 데려오죠. 그래서. 그렇죠. 여기는 뭐 코미디 일단 기본적으로 코미디고 일단 남자 고등학생이니까 조금 그런 게 있죠. 뭐 소원 중에 뭐 그런 게 있다든지 성적인 그런 게 있다든지. 일본도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오히려 일본은 이런 청춘물에서는 성적인 걸 다루지 않아요. 아니, 너무 당연하게 있을 것 같아요. 뭔가 지나가는 과정 중에 하나로 그냥 묘사되는 게 묘사되는 게. 어떻게 보면 보수적이에요. 그런 거에 대해서. 음. 성진국이지만 보수적이다. 그러니까 할 땐 제대로 하고 안 할 땐 안 하는. 아 제대로. 그렇죠. 제대로 하잖아요. 그렇죠. 제대로 하죠. 그래서 이제 버킷리스트를 도와주고 그러다가 마미즈가 네. 자기가 이번에 검사를 받는데 몸이 좀 괜찮아지면은 나갈 수 있다. 그러면- 희망을 주는 거네. 네네. 네. 그러면 바다를 가자라고 말을 합니다. 아 세상에 결말이 보여. 네. 말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타쿠야는 아르바이트를 시작해요. 그 아르바이트도 마미즈가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로 메이드 카페에서 일해달라 해서 메이드 카페 가는데 그 메이드 분이 설마 메이드 하려고 이랬는데 남자가. 네. 근데 어우, 타쿠야가 안 되나? 이러고 주방에서 일을 시작해요. 네. 그래서 메이드 카페 일하는데 그 메이드 여자분이 이 타쿠야를 마음에 들어합니다. 굉장히 잘 버티고 주방일도 열심히 하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살갑게 대해준다는 거죠. 성적으로 말고. 네네네. 네네네. 성적으로가 왜 왜냐면 나오는지 갈아탈 수도 있으니까. 아하. 네. 어쨌든 그러니까 이런 어떤 소년의 근성이나 네. 외모 이런 걸 봤겠죠. 음. 그래서 마음에 들어 하는데 철벽을 쳐요. 그러니까 그래야죠. 본의 아니게. 네. 왜냐하면 마미즈랑 바다 가려고 바다 여행 잡지를 보고 있었는데 문자가 옵니다. 나 바다 못 가게 됐어. 그러니까 안 좋게 결과가 나왔다는 거잖아요. 바로 네. 근데 그 여자분이 쉬는 시간에 바다 잡지 보고 있네. 나 바다 같이 가줄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말을 해요. 네. 쉬는 시간 끝나고 보니까 휴지통에 그 바다 잡지가 있습니다. 아, 그 여자는 상처를 받아요. 세상에나. 근데 그 여자분도 상당히 미인이시고 제 네. 스타일이었어요. 아, 결론은 제 스타일이었다. 그래서 마미즈가 안 좋아져서 그 사쿠야는 얘 버킷리스트를 해줄 수 있을까? 바다를 못 간 거에 대해서 고민하다가 친구에게 천체 망원경을 빌려요. 친구가 그걸 갖고 있는 것도 신기해요. 약간. 그거 되게 비싼데. 그니까. 근데 네. 그걸 빌려줍니다. 그냥. 네. 뭐 하려고? 뭐 영화적 허용으로. 했는데. 네. 별 좀 보려고. 그래. 나중에 나오지만 뭐 둘이는 꽤 절친이었던 걸로 나오고. 그래서 천체 망원경을 들고 몰래. 이러시면 안 되는데 병원 간호사들 몰래 의사 몰래 옥상으로 가요. 외출 금지인데. 그래서 그 달밤에서 망원경으로 별을 보면서 마미즈가 되게 행복한 표정을 지어요. 그 설마 거기서 발광하나요? 네, 그게 이 제목과 포스터의 모티브가. 큰 요소 중 하나죠. 달밤에 빛나고. 그 보름인 밤이고 네. 달이 엄청 큰데 그날 무슨 슈퍼문 이런 거여서 보러 간 거였거든요. 망원경으로. 근데 밖에 오래 있다 보니까 갑자기 컨디션이 안 좋아지잖아요. 몸이 빛납니다. 그게 근데 뭐 빛날 때 아프다든지 뭐 이러는 건가요? 그냥 빛나기만. 빛나다가 쓰러져요. 아, 네. 네. 그렇죠. 그래서 쓰러져야죠. 응급실에 가서 네. 마미지 부모님이어서 넌 더 이상 만나지 마라. 우리 아이를 아프게 했잖아.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하는데. 담해요 이러면서. 그렇죠. 근데 이제 더 아프게 됐잖아요. 그럼 거의 죽음에 직면한 거잖아요. 네. 근데 거기서 그 옥상에 올라갔을 때 그런 말을 해요. 그 여자 마미즈가 타쿠야한테 로맨틱한 말 좀 해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네. 그렇게 말하면서 둘이 서로 좋아하지만 이 죽음이 갈라놓은 어떤 결말이 뻔히 관계잖아요. 보이는. 그쵸. 네. 왜냐하면 타쿠야는 이미 누나도 잃었고 그리고 마미즈가 얼마 살지 못하는 것도 알고 그 마미즈 입장에서는 둘이 좋아하게 되면 앞으로 이 친구가 힘들 것도 알고 네. 그러니까 둘이 되게 오묘한 감정이 오가요. 거기서 그런 어떤 연기나 연출이 되게 훌륭하고 성인까지 산다라는 거에 대해서 참 안타까울 수 그런 약간 있습니다. 메타포가 있을 것 같네요. 그러니까 고등학생에서 죽는 거니까 19살 성인 될 때 딱 죽는 거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얘들이 얘기하는 거는 우리는 뭔가 버킷리스트를 못 이루고 사는 약간 이런 사람들이니까 어른이 돼서도 버킷리스트를 자기가 하고 싶은 거를 못 하고 살면 고등학교 때 다 하고 죽는 거랑 뭐가 다를까? 맞아요. 그런 약간 메타포가 있을 것 같네요. 그래서 혹시 딱 나이가 정해져 있다면은 19살. 몇 살까지 살고 싶으세요, 라실님은? 저요? 네. 근데 저는 좀 분위기를 깨는데 만약에 이게 정해져 있으면 재미가 네네네. 없을 것 같아요, 인생이. 그러니까 그쵸. 정해져 있는 거랑 다르게 내가 알면, 그러니까 맞아요. 나이를 내가 알면 이게 뭔가 열정도 없어질 것 같고 뭔가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느 한편으로는 되게 열심히 살 것도 같지만 살아서 뭐 하나 하는 생각도 들 것 같아서. 제가 최근에 어떤 이상형 월드컵 이런 거에 대해서 되게 흥미 생겨가지고 많이 보고 있는데 네. 이런 어려운 난제가 있더라고요. 자기 죽을 날짜를 알기 vs 자기 죽는 사인을 알기. 둘 다 힘든데. 그렇죠. 네. 저는 근데 날짜를 아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날짜. 사인을 알면은 그것 때문에 맨날 전전긍긍하고 이럴 것 같은 근데 뭐 느낌이 사인이 막 노화 이런 거면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그렇죠. 근데 만약 교통사고잖아요. 차도 못 타요. 그러면. 그러니까 그게 되게 그럴 것 같네. 어쨌든 저는 20대인 입장에서 제가 한 80 정도만 살면 그쯤이면은 이제 세상의 변화 속도 같은 거 제가 못 따라가가지고 제가 사는 게 힘들어지지 않을까. 전 지금도 따라가기 힘들더라고요. 저희 아직 젊은 세대고 MZ 세대라고 하죠. 네. 그래서 병 없이 잘 살다가 타노스가 손가락 튕겨서 보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사실 깔끔하게. 다들 그냥 자다가 편안하게 갔으면 맞아요, 좋겠다고. 그렇죠. 그게 제일 좋기는 하죠. 쉽지가 않을 것 같은데 자다가 네. 아프지만 않게. 네, 이제 이후 내용은 네. 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네.
딱히 언급은 그래서 드리지 이게 왜 않고. 구독 취소랑 연관이 된 거죠? 구독 취소하지 말라는 네, 내용인가요? 그렇죠. 왜냐면 어떻게 보면은 되게 맞춘 걸 수도 있지만 네. 삶과 죽음에 대해 메시지를 던지는 영화이기 때문에 네. 그냥 그러니까 구독 취소하시는 분이 삶과 죽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다는. 아니요. 그러니까 저희가 어떤 영화에 대해서 다룰 때 네. 굉장히 다양한 주제를 다루고 때로는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럼에도 구독을 이어가신다면 꽤 네. 좋은 삶에 대한 담론을 끌어내는 장면을 보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그리고 그나마 최신작, 그리고 그나마 리뷰가 적은 아, 그렇죠. 제 취향의 영화를 가져왔고요. 아마 라디오에서는 처음이지 않을까? 아쉽네요. 그렇죠. 이렇게 특집으로 다루는 거는 거의 처음일 것 같고, 일단은 전반적으로 이전 작품이랑 겹친 요소가 많아서 좀 저평가되긴 했어요. 아무래도 너의 췌장을 먹고 싶어가 히트를 치면서 다들 많이 보게 되는데, 다음 작을 기대하고 봤더니 비슷한 전개다, 이런 평을 많이 봤는데, 저는 이제 전작을 보지 않은 입장에서 상당히 흥미롭게 본 영화였고요. 버킷리스트를 대신해 준다, 이게 참 특이했어요. 소재가. 버킷리스트는 내가 하고 싶은 건데 그걸 남이 대신해 준다. 그래서 이제 그 타쿠야 배역의 남자도 그런 얘기를 해요. 이걸 내가 해주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네가 하고 싶은 건데. 근데 이제 마미즈는 내가 하고 싶었던 것들이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고 싶다, 듣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캐스팅이 굉장히 성공적이라는 평은 많은데, 보통 이런 청춘물에서는 여자 주인공이 굉장히 미인인 경우가 많고, 그러면 한국에서 뜨게 되잖아요. 그렇죠. 전에 나는 내일 어제 너와 만난다라는 일본 영화가 있는데, 거기서도 고마츠 나나 배우가 뜨게 됐죠. 네. 그걸로 인해서. 이런 로맨스 분에 등장하는 분들은 그 학창 시절 뭔가 첫사랑 이미지에 부합하는 인상의 배우들을 캐스팅하는 것 같아요. 일단 비주얼이 좋아야 로맨스는. 그렇죠. 이게 어디서 저도 들은 건데, 좀 외모가 좀 떨어져도 돼요. 그러니까 현실에서는 그 사람의 스토리가 기니까 되는데, 영화에서는 짧은 시간 안에 그 사람한테 뭔가 우리의 마음을 줘야 되니까 예쁠 수밖에 없다고 하는데, 뭐 틀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자가 잘생기거나 여자가 예쁘거나. 일본 로맨스 영화들은 그 정수가 한국 내가? 영화처럼 네네. 네, 심파적인 모습 좀 덜어내고 인물들의 그렇죠. 감정선을 위주로 집중한다는 모습이 저는 마음에 들어요. 뭐 괜찮아요. 내가 하면 로맨스니까. 네, 그래가지고 이제 네. 좀 전체적으로 일본 영화들이 주인공이 젊잖아요. 잘 싸우질 않습니다. 어떤 사건이 생길 뿐이지 둘이 뭐 네가 잘했냐 내가 잘했냐 이렇게 싸우지 않아요. 그래서 한국은 맵죠. 그치, 점잖은 맛, 굉장히 맵죠. 그리고 질투하고 삐지고 이 정도에서 마무리돼서 뭔가 네. 이상적인 상호작용 속의 연애를 보는 것 같아가지고 저희는 거의 싸우면 끝을 보죠. 그렇죠. 거의 이별까지의 아. 코스가 싹 그려지잖아요. 연애 온도 이런 거 보면 살벌하거든요. 그거는 연애를 규탄하기 위해 만들어진 영화가 네.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이 영화의 날씨를 매겨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네. 일단 전 스토리만 들었고, 영화가 있는다는 것도 지금 알았는데 스토리만 들으면 흐림이고 네네. 왠지는 다들 들으시는 분도 다 아실 거라 생각을 하고, 이게 근데 조금만 이게 잘못을 하면, 그러니까 연출상으로 조금만 잘못을 하면 되게 약간 촌스럽다고 해야 되나? 그렇게 될 것 같아서, 이게 지랄 발광병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물론 또 보면 다르겠지만 일단은 시놉시스만 들었을 때는 전 흐림. 이해하시죠? 보시면 또 다를 겁니다. 네. 네. 신호분 제가 봐도 볼 일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네. 집에 가서 한번 그 최장이랑 비교를 하면서 보도록 혹시 하겠습니다. 어떤 풋풋한 감정 같은 걸 느끼고 싶으실 때 보면, 영상미도 있으니까 영상에 대해 관심 있으신 분들도 보면 사실 좋은 연출이 많아요. 고백을 좀 하면, 누구나 다 그렇겠지만 그 교복 입고 하는 연애에 대한 이런 로망이 있잖아요. 그런가요? 특히 남자는. 그래요? 그래요? 저만 네네, 있나요? 그래서요?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네. 교복을 입고, 그러니까 나이도 중요하지만 교복을 입고 하는 그런 풋풋함이 있어요. 어떤 조건을 보지도 않고, 그리고 교복이란 거는 누구나 다 똑같이 입는 거잖아요.
그 누구나 똑같이 입는 교복에서 그 사람만 딱 좋아한다는 건 되게 좀 더 특별한 것 같고 그쵸. 자기 어필을 좀 못하는 그런 나이니까 그럼에도 좋아한다는 건 조금 그런 것 같고 감정이 가장 순수할 때고 그렇죠. 그런 풋풋한 연애를 앞으로 점점 더 하기 힘들어지죠. 그렇죠. 그리고 또 남들 시선이 교복을 입으면 또 받는 시선도 있고 뭔가 학교 마치고 만나는 그런 느낌? 수업 그리고 들을 때도 끝나고 만나야지? 약간 이런 거? 네. 그런 게 있어서 되게 좋아하시네요. 약간 네, 약간 제가 망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제가 준비한 영화는 이게 되게 옛날 거라서 이렇게 보신 분들이 많이 없을 것 같은데 1988년도 영화고요. 한국 영화고 제목은 성공시대라는 영화인데 지금 유튜브에 가서 지금 성공시대라고 검색을 하면 나와요. 네. 영화가 나와요? 네. 아. 심지어 화질도 좋아요. 오. 1080p로 지금도 보실 수 있는데 이게 19세 넘어야 볼 수 있긴 하지만 이게 OTT에서는 볼 수가 없나요? OTT에는 없더라고요. 아. 근데 유튜브에 있으니까. 네네네. 그리고 감독님은 장선우 감독님이라고 배우도 짱짱하고 뭐 감독도 나름 유명한데 아는 사람이 거의 없다고 한 게 이 장선우 감독님이 지금 세대는 좀 모르는 감독님일 수 있는데 일단은 이 영화로 이 성공시대로 백상 예술대상 시나리오상 받으셨고요. 그리고 다른 영화 우묵 배미의 사랑으로 백상 대상 작품상 신인 감독상 받으셨고 너에게 나를 보낸다로 청룡영화제 감독상 그리고 외국에서 만든 거 이 감독님을 주제로 한 다큐멘터리 장선우 변주곡도 있고 그리고 외국의 페사로 국제영화제 장선우 회고전 네 했고 그래서 2000년대 초반까지 그러니까 90년대는 인류 감독님이셨거든요. 이분이 그렇게 90년대 인류 감독님이셨다가 2002년대 대망의 그 영화죠. 클레멘타인 다세포 소녀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그런 작품 그 전설의 짜장면으로 맞아볼래? 여기선 그런 거 안 시켜 먹어요. 나가주세요. 여기서 시켰다고요. 나가라고요. 안 안 들려요? 미치겠네. 여기서 시켰. 나가달란 말이에요. 아니 안 시키면 안 시킨 거지 왜 화를 내요 지금? 나가요. 안 들려요? 못 들었어요? 그냥 말하는 싸가지 마 이거. 씨, 야 짜장면 안 먹어봤어? 너 지금 장난하는 거지? 짜장면으로 맞아볼래? 왜 이래? 그런 대사가 나오는 성냥팔이 소녀의 재림을 당시에도 되게 큰 돈인 110억으로 찍으셨고 대차게 망하셨죠. 그래서 이 영화 이후로 한국 대형 블록버스터가 한동안 침체됐다는 지금 110억 같으면 지금 찍어도 되게 엄청 대작이거든요. 지금 장장 3년 두고 찍으셨고 주연이 임은경 씨 조연으로는 래퍼 김진표 씨가 나와서 손익분기가 400만인데 개봉 2주 만에 전국 14만으로 끝이 났고요. 감독님은 100억 기부했다고 치자라는 명언을 남기시고 지금까지 충무로에 발을 못 디뎠다고 하고 지금은 제주도로 귀향 가셔가지고 카페 하고 있다고 하시는데 근데 뭐 이 당시에 이렇게 투자를 받았다는 것 자체로 그 시대 감독님의 영향력을 보일 수도 있는 거고 근데 배우가 되게 짱짱해요. 안성기 배우 나오고 이혜영 배우 나오고 안성기 배우가 나왔다는 것 자체로 이미 클래스를 알 수 있을 것 같고 이 안성기 배우가 김판촉이라는 이름으로 나와요. 네. 자넨 누군가? 판촉 3과에 근무를 명령받은 김판촉입니다. 아, 자네가 김판촉인가? 면접장에서 구이사의 지갑을 털었다는. 자, 시간 없어. 뭐든 하나 모두 나가고 김판촉 씨는 육개장을 지원 나가지고선. 그러니까 이게 회사가 무슨 상사 땡땡 상사라는 상사인데 그러니까 물건 파는 회사인데 김판촉으로 나오고 여자 주인공 이혜영 배우가 성소비 나왔고 뭐 주연도 이름이 육개장이고 이름 되게 대충 지은 느낌이 나오지만 일단 안성기 배우가 나오시는데 제목처럼 굉장히 성공지향적인 사람으로 나오거든요. 성공시대니까. 그래서 처음에 어떻게 나오냐면 대기업 면접 대기실에 지원자들이 쫙 앉아가지고 대기하다가 들어가서 지원자 한 명을 딱 보여주는데 그 중에 안성기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김판촉이 있는데 거기서 딱 면접을 보는데 주먹을 쥐더니 주먹 안에 있는 걸 팔겠다고. 그래서 면접관들이 막 뭔데 팔려고 하냐니까 술은 술인데 세계를 제패하는 술이라는 거예요. 글쎄요. 주술? 주술. 뭐지? 주술. 그래서 면접관들이 하도 궁금해가지고 지갑에 있는 돈 다 꺼내니까 이게 상술인데 상술만 있으면 팔지 못할 게 없다고 하는 거죠. 제가 팔려고 하는 것은 상술이었습니다. 그걸 먹는 술이라고 생각한 건 제 탓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상술만 있다면 팔지 못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상술이야말로 최고의 상품인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80년대 면접 일화스러운 그런 장면인데 이렇게 처음부터 이렇게 주인공 캐릭터를 쫙 관객한테 보여주면서 시작을 하는 거죠. 이렇게 오프닝 타이틀 딱 나오고 회사가 조미료 파는 회사인데 김판촉이 딱 입사를 해서 딱 먼저 가는 곳이 아파트 단지에 조미료 행사하는 데를 가거든요. 그 맞은편 회사랑 경쟁이 너무 심해지니까 막 세일을 막 하다가 막 10% 하다가 막 20% 하다가 막 50% 하다가 사은품으로 막 가방도 주고 밍크 코트도 주고 막 반지도 주고 막 이래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세련됐다고 생각하는 게 이렇게 풍자하는 건데 이게 찾아보니까 실제로 7, 80년대에 이게 조미료 전쟁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미원 아시죠? 미원. 그러니까 미원이 1등이었는데 60년대 1등이었는데 70년대부터 미풍이라는 조미료가 경쟁을 한 거거든요. 이게 아마 그때 옛날에 제일제당 이쪽에 거였대요. 미풍이. 그래서 경쟁을 했는데 근데 이때는 막 미풍 먹고 남은 빈 봉지 보내면 고급 스웨터 준다던가 뭐 미원 사면 선착순으로 금반지를 준다던가 하는 식으로 지금이면 진짜 상상도 못할 그런 시대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때는 워낙 또 경제가 좋았으니까. 그러니까 영화 보시면 약간 한국 경제 약간 황금기 80년대 후반 IMF 터지기 전에 이런 시대를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렇게 해서 김판촉이 막 승진을 하는 거죠. 이렇게 막 성공에 미친 사람으로 나와가지고 뭐 여자도 상관없고 사생활도 없고 그러니까 여자를 만나는데 이게 정보를 막 빼내려고 만나는 그런 거예요. 약간 이용하는 그런 건데 여기서 이게 이혜영 배우가 성소비로 나오는데 굉장히 섹슈얼한 모델로 나와가지고 김판촉이랑 사귀는 거겠죠. 그래서 이게 결국에는 과도하게 막 성공 보고 살던 사람이 어떻게 성공하고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영화예요. 난 진짜 천국의 맛을 가져온다. 진짜 천국의 맛이 뭔가 보여주겠어. 네 놈들한테, 니들 사기꾼들한테, 전 국민에게, 전 세계에, 국민 여러분, 그리고 전 세계 시민 여러분, 천국의 맛을 가져온 김판촉입니다. 지금부터 진짜 천국의 맛을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이게 88년도 영화인데 지금 봐도 되게 세련된 부분이 있고 이게 80년대 서울의 모습이라든지 약간 요때 기업 문화라든지 이게 되게 옛날 것 같으면서도 세련된 부분이 많아요. 뭔가 이창을 보는 것 같아요, 영화. 이창 그러니까 화질이 약간 헐리우드 영화의 느낌이 나는 그렇죠. 한국 영화네요. 당시에도 되게 더 세련됐을 것 같고 지금도 그렇지만 되게 연출이라던가 이런 스토리라던가 되게 비평 받을 것도 되게 좋은 것 같고 안성기 배우 물론 연기를 잘하고 감독님이 좀 그래서 그렇지. 그래서 이게 주제를 이렇게 정해놓고 제가 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일단은 뭔가 너무 마음이 아프니까 구독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연관이 되나요? 사실 왜 구독 취소에 대한 건지는 생각을 나중에 하려고 하긴 했는데 이게 이름이 성공시대잖아요. 한 사람이 성공을 어떻게 하고 그 다음에 뭐 어떤 그런 고난을 겪고 어떤 성공에 대해서 이렇게 좀 회의도 하고 약간 이런 게 나오는데 결말을 말씀해드릴 수는 없지만 성공만 보다가 이렇게 약간 이렇게 된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이런 것들을 지향하자 이런 주제인가요? 뭐 한번 생각을 해보자. 네. 사실 이 영화를 하고 싶었어요. 그거 말고 그냥 이 영화를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그럼 주제를 이거에 맞추셨어야죠. 근데 이 주제를 꼭 해야 됐었어. 시즌 2를 시작을 했는데 왜 시작한지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저도 이거를 라디오를 시작할 때 되게 성공을 하자 뭐 이런 식으로 시작을 해가지고 좀 약간 현자 타임이 많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자라는 뜻으로 해봤고 이 영화를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되게 아쉬운 작품이에요. 그러니까 되게 명작으로 회자될 만한데
리뷰하는 것도 없고 다룰 때도 없고 일단 감독님이 되게 지금은 망해서 감독님이 되게 신작을 좀 냈으면 아마 묻히진 않았을 것 같은데 이게 워낙 감독님이 한국사에 길이 남는 망작을 찍었으니까 그 이후에 한 번의 발악을 더 하셨지만 실패했습니다. 그것도 아마 제작 취소가 중간에 돼가지고 이게 원래 같으면 그러니까 대작도 망해도 이게 투자를 받을 만한데 이 영화는 또 시대 상황이 그때 아마 100억대는 처음인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100억대 영화는 아마 그래서 시대 상황으로 안 되지 않았을까 싶고 네 그래서 비운의 명작이라서 네 꼽았습니다. 네 구독 취소랑은 딱히 연관이 없을 것 같네요. 저희 둘 다 그렇고요. 네 근데 뭐 그런 걸 떠나서 일단 재미가 있어요. 꼭 보시면 저도 이거를 되게 옛날 작품이라서 옛날 작품은 어떨까 하고 잠깐 5분만 보자고 봤던 건데 끝까지 본 작품이거든요. 그래서 잠깐 진짜 어느 부분만 틀어놔도 되게 흡입력 있다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딱 5분만 틀어놔도 옛날 시대스럽지 않게 대사도 되게 옛날 기준으로 세련됐고 그리고 80년대 서울을 보는 재미도 있고 80년대 서울이 그다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다지 그렇게 막 촌스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전체적인 얘기를 들어봤을 때 영화를 보지 않았지만 그려지는 날씨는 일단 배우가 안성기 배우가 나오고요. 어필을 하시네요. 네. 일단 연기를 되게 잘해요 안성기 배우가. 되게 시원할 것 같은 느낌이어서 네. 되게 쾌남 바람 이미지고. 부는 여름날 정도로 하겠습니다. 아 날씨가 뭐죠 그게? 되게 시원할 것 같은 느낌이에요 영화가. 아 그래요 맞아요. 들었을 때 경쾌하다고 해야 되나? 연출도 되게 빠르고 그리고 이 전개되는 속도도 굉장히 빠르고 영화가 2시간 가까이 되는데 지루할 틈이 거의 없어요. 네, 일단 굉장히 오락적인 면이 되게 강하고 중간에 풍자하는 부분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코미디물이라서 되게 재밌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안성기 배우의 30대? 40대 초? 네. 이 배우 국민 배우지만 30, 40대를 보신 분은 거의 없을 것 같아서 네, 이 배우가 왜 그렇게 국민 배우고 유명한지 아실 것 같은 네, 작품입니다. 아 그래요. 네, 오늘은 네, 이렇게 짧게 되게 좀 허둥지둥한 감이 있는데 어떠셨어요? 오늘도 잘못 들고 왔다. 아 영화를 그러니까 이번엔 주제가 명확하지 않았어가지고 좀 고민을 많이 하다가 네. 그나마 최근에 개봉한 걸 해볼까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다음엔 좀 더 그래요. 네. 구체적인 주제가 있으면 그 공통적인 얘기들이 나올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 근데 오늘은 그냥 일단 주제가 먼저였어요. 영화가 먼저가 아니라 이 제목을 꼭 하고 싶어서 그래요. 주제를 또 취소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취소 한번 생각을 해주시면 해주지 말라는 것보다 약간 고민이 먼저 들었어요. 제 스스로 잊혀지는 게 뭘까? 약간 그런 느낌으로 했기 때문에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2가지 다뤄봤고요. 다음 주는 좀 더 명확하게 아마 다음 주는 그분이 오실 것 같죠? 여자분이? 네네. 본인은 말은 못하는데 대본을 쓸 줄 안다고 해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머리가 하나 늘어난다는 거는 저희가 다룰 수 있는 머리가 네. 주제나 어떤 이야기의 폭이 넓어지잖아요. 네. 그 사람이 듣는 것만으로도 네. 그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이 리액션이 좋나요? 제가 그건 뭐 사실상 누구든 오면 도움이 되죠. 방해가 되지 않는 수준. 방해는 안 되겠죠? 그렇게 말을 한다고요? 예, 편집하세요. 그러니까 아니, 묻는 거예요, 묻는 거. 해보면 알겠죠. 그렇죠. 막 굉장히 말을 아끼시네요. 저희가 더 잘 살릴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되게 다음... 진지하게 지인이라서. 아 그건 아니고. 네. 다음 주 주제 뭔가요? 다음 주 주제요? 안 정했죠? 생각해보고 좀 더 아니 대충 생각은 했는데 명확하게 하려고 하니까 네 제대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무리 멘트 하시죠. 다음 주는 네. 더 명확한 주제로 좀 더 흥미로운 주제로 영화도 조금 더 메이저한 거를 네, 들고 올 생각이라서 다음 주도 기대해 줬으면 좋겠고 저도 메이저로 들고 오겠습니다.
다음 주는 더 맑은 영화로 찾아뵙겠습니다.